제95회 2023년 3월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 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초 데이터, 즉 통합 데이터예요. 그래서 2005 인사이급 회사 B 이현우로 로그인 하시면 우리가 95회 인사이급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업장 정보를 알아보려면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 사업장 등록이겠죠. 클릭. 첫 번째, 회사 본사입니다. 본사는 업태, 제조 도매이며 업태는 제조 도매 맞네요. 등록된 사업자 중 유일한 본점 사업자다. 여기 본점 여부는 여기에요. 그러면 두 번째 거 인천 지점은 부, 강원 지점도 부. 그러니까 그렇죠. 본점 사업장이 맞습니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두 번째 인사 2급 인천 지점입니다. 인천 지점 커져 갖다 놓으시고 사업장의 주 업종 코드는 제조업이고 지방세 신고지 즉 행정동 코드는 부평동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고 관련 사항 탭으로 오시고요. 여기 369301 제조업 맞네요. 그리고 지방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이 282375100 28237 틀렸어요. 코드가 틀립니다. 자, 행정동과 법정동이 코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코드가 법정동을 지금 표시해 놨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요게 지금 행정동이 아니라 어디예요? 법정동 보십니다. 강원 지점 커져 갖다 놓을게요. 2021년 1월 2일부터 새롭게 개업한 사업장이며 관할 세무서는 춘천이다 그랬어요. 기본 등록사항 탭에 보시면 개업연월일 2021년 1월 2일 그리고 관할 세무서는 춘천. 오, 옳은 답이네요. 네. 그래서 답은 네, 요거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를 할 때 회사 본서 사업장이 주 사업장이다. 단위과세 신고를 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주 사업장 등록을 클릭해 보시면 그러네요. 주사업장이 본사로 되어 있고 종사업장이 본사와 인천지점, 강원지점. 그래서 주사업장이 맞네요. 네,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두 번째,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부서 등록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5일 현재 사용 중인 부서는 모두 8개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죠. 사용기간을 봐야겠죠. 이미 끝난 게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2군데.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부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오케이, 맞습니다. 두 번째, 회사 본사 사업장에 속한 2023년 3월 25일 현재 사용 중인 부서 중 관리 부문에 속한 부서가 많다. 본사 사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인천 지점은 지금 3군데죠. 그리고 본사는 하나, 둘, 셋, 4군데네요. 근데 인천 지점은 하나, 둘, 3군데. 그리고 강원 지점은 1군데. 그러니까 가장 많기는 많네요. 네. 그런데 이제 관리 부문에 속한 부서가 많냐 적으냐를 봐야 돼요. 자, 관리 부문은 하나, 둘, 2개죠. 영업 부문 하나, 그리고 생산 부문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관리 부문이 2군데니까 맞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이 종료된 부서는 모두 인천지점 사업장 소속이고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다. 12월 31일에 종료된 거는 본사 소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2월 31일도 본사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인천 사업장은 현재 종료된 사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설명이 아니죠. 교육부문에 속한 부서는 7100 교육부가 유일하다. 교육부문은 그러네요. 7100 교육부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중 H, 인사급여관리 모듈에 대한 이현우 사원의 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권한 설정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뉴바 열으셔서 사용자 권한 설정 오시고요. 모듈은 인사급여관리입니다. 첫 번째 설명이 맞는지 보도록 할게요. 인사정보등록 메뉴입니다. 인사정보등록 메뉴 내용 입력 그 다음에 수정, 삭제, 출력 모두 가능하다. 출력이 안 돼요. 왜? 출력이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력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출력할 수 없어요. 예.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뭐 변경이나 수정 또는 삭제는 가능해요. 근데 출력은 안 돼 있습니다. 사회보험 등 환경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한번 볼까요? 환경등록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사회보험 환경등록 권한이 없네요. 여기 있네요. 네,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도 안 되고 삭제도 안 되고 출력도 안 됩니다. 권한은 있어요. 즉 입력 권한은 있지만 변경이나 삭제, 출력은 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관리의 모든 메뉴에 대한 권한은 없다. 없으면 오른쪽에 사용 가능한 메뉴가 닫혀 있어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아예 닫혀 있어요. 아무런 권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급여명세 메뉴에서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급여명세만 출력할 수 있다. 권한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급여명세 탭에 오셔서 네, 회사 권한이면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다 출력할 수 있지만 지금 권한을 어디까지만 줬어요? 본인이 속한 사업장만 출력할 수 있게끔 출력 권한을 줬습니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체크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을 어디까지 줬느냐, 이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4번, 당 회사는 2023년 1월 주임 직급의 호봉을 아래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호봉 등록을 완료 후 5호봉 호봉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인사급여관리 오셔서요. 기초환경 설정에 호봉 테이블 등록입니다. 혹시 이게 안 보이시면 여기다 호봉이라고 치세요. 네, 그러면 아이고 조금 전에 뭐 안 떴나요? 호봉 테이블.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호봉 테이블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사급여관리 기초환경 설정에 호봉 테이블 등록입니다. 어디 가셔야 돼요? 주임. 네, 주임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오, 되게 많이 됐네요. 자, 1월에 새로 등록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시작 연월일을 2023년 1월로 선택을 해주시면 2022년 12월까지는 전 거를 사용하고 2023년 1월부터는 지금 새로운 호봉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괄 등록 누르셔서 자, 초기치가 285만원이네요. 증가는 77,500원. 직급수당 초기치가 11만원이 있고요. 22,080원이네요.
적용. 이번에는 일괄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급에 3% 정률 인상 하도록 할게요. 상단에 일괄 인상 버튼 클릭하셔서 기본급 정률란에 3 하고 엔터. 자, 되셨나요? 정률 적용. 적용되고 5호봉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호봉 합계니까 그렇죠. 합계 금액 345만 3,120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초기치와 증가액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급에 대해서 3%만 정률 인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2023년도 귀속 급여 구분의 지급 항목에 대한 설정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급 공제 항목 등록 맞습니다. 자, 인사급여에 지급 공제 항목 등록 클릭하셔서 급여, 지급, 조회. 그런데 이 메뉴는 항상 닫게 되면은 자동 마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어서 보시려면 마감 취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감 취소 하겠습니다. 마감 취소 하셨죠? 자, 조금 크게 볼게요. 기본급은 각 사원별 책정된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자, 그럼 기본급 커져 갖다 놨죠? 하단에 급여, 금액 계산식을 클릭해 보세요. 요 월급이 책정된 월급인지 아니면 호봉의 월급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변경은 하시면 안 됩니다. 변경을 하지 마시고요. 열었다 그냥 닫을 거예요. 자, F02, 즉 책정임금의 월급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이 맞았죠? 네. 자, 취소 누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있던데 그대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얘는 옳은 설명이었어요. 입퇴사자 경우 무조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입퇴사자 여기 있죠. 그런데 환경 등록을 적용하겠대요. 환경 등록 적용은 그렇죠.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클릭해서 열어봐야 되죠. 클릭하겠습니다. 자, 입사자 월일, 퇴사자 월일이고 기준일수가 있습니다. 즉 기준일수를 넘는 경우에는 즉 기준일수만큼 근무를 했으면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거고 기준일수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일할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일단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고요. 가족수당을 좀 보겠습니다. 공제 항목 등록 오셔서 가족수당 탭에 커져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좀 올릴 건데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좀 내릴까요? 네. 불을 누르니까 10만원. 너무 내렸네요. 네. 10만원 지급하고요. 10만원. 그러면 부모님이 다 계시대요. 그러면 20만원 받을 수 있죠. 자, 보세요. 부양가족별로 책정된 수당이 다르며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을 모두 부양하는 경우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네, 딩동댕. 맞는 설명입니다. 직책수당 가겠습니다. 직책별로 차등 지급되며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서로 다르게 지급된다는 거죠. 부서장 또는 팀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직책수당 눌렀더니 부서장은 30만원, 팀장은 15만원. 네, 차등 지급하며 부서장과 팀장만 줍니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육아수당은 비과세인 수당으로 재직구분이 육아휴직인 경우 책정된 월급의 80%만 지급받을 수 있다. 자, 육아수당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비과세 맞습니다. 그리고 분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월급의 몇 프로예요? 0.8이니까 80% 주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6번 당 회사의 인사, 급여 기준에 대한 설명을 확인한 뒤 설정을 올바르게 설명한 보기 내용은 몇 개인가?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네,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사급여 기준은 어디에 있죠? 오, 인사급여 환경 설정. 우리가 지난번 문제, 즉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열어봤었죠? 그래서 인사급여 환경 설정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사급여 관리 기초환경 설정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입니다. 혹시 닫았으면 다시 열으셔도 돼요. 첫 번째, 입사자 급여 계산 시 근무 일수가 25일을 초과하는 경우 월, 한 달 급여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 근무일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자, 입사자 어디 있나요? 급여 계산 기준의 입사자 20일인데요. 20일 근무하면 한 달치, 20일 이하를 근무하면 근무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받는 거죠. 틀린 설명입니다. B. 수습직의 경우 3개월간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다. 수습직 3개월 맞았어요. 그런데 지급률은 75%입니다. 틀렸네요. 월일수 산정 시 한 달 정상일에 입력된 기준 일수를 일수로 적용한다. 자, 한 달 정상일을 쓰는지 한번 볼게요. 월일수 산정 여기 있습니다. 당월일인데요. 그러면 3월이면 31일까지, 4월이면 30까지, 즉 해당하는 월의 말일까지를 월일수 산정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만약에 한 달 정상일이다. 그러면 여기 한 달 정상일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틀렸네요. 사무직과 생산직의 출결 마감 기준일은 당월일 1일에서 말일까지다. 사무직은 당일 1일에서 말일, 생산직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인데요. 틀렸어요. 오, 그러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답은 몇 번? 1번. 그렇죠. 1번입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7번. 당 회사 배유진 사원의 정보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어디 가서 볼까요? 인사관리의 인사정보 등록 클릭. 자, 여기다가 배유진 그랬더니 배유진 딱 갔죠? 예. 아니면 그냥 찾으셔도 됩니다. 주민등록 주소는 강원도 춘천시 온이동 256-12 세대주이다. 자, 주민등록 주소 여기 있죠? 강원도 춘천시 온이동 256-12. 네, 맞아요. 그리고 세대주는 여기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 그랬으니까 세대주입니다. 만약에 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세대원이 되는 거죠. 네, 세대주 맞습니다. 2020년 5월 11일 입사했으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했었다. 어디 가서 봐요? 오, 인사정보 등록의 재직정보 탭입니다. 클릭. 입사일은 2020년 5월 11일 맞고요. 수습 적용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만료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6월, 7월, 8월 이렇게 해서 3개월 적용 받았습니다. 현재 직책은 주임이고 급여 형태는 월급이다. 재직 정보에 있죠? 그래서 급여 형태는 월급이고 직책은 주임이다. 네, 맞습니다. 직급과 직책이 동일하게 주임이네요. 현재 T13 중소기업 감면 90% 감면 대상자고 2023년 1월 새롭게 임금을 책정했다. 급여 정보 탭으로 오세요. 감면 유형은 T13 중소기업 취업 감면 90%. 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90% 감면 맞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 4월까지니까 현재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새롭게 책정했다. 하단에 책정 임금란을 보니까 2022년 1월에 됐고요. 아직 2023년 1월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네, 2022년 1월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8번. 당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진행하였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교육평가 내역을 직접 확인 시
교육평가 결과가 이수가 아닌 사원은 누구인가? 자, 메뉴바 열으셔서요. 교육평가 여기 보셔도 되고요. 교육 현황 보셔도 됩니다. 저는 교육 현황으로 볼게요. 네. 교육별 사원 현황 클릭하셔서 810번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찾으셨어요? 기간요? 기간 누르시면 돼요. 자, 1월부터 3월 31일이죠. 그래서 1, 4분기 되겠습니다. 조회. 그러면 이렇게 810번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만 뜹니다. 뜨셨나요? 이수가 아닌 사원은 누구인가? 김종욱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이수 맞네요. 정영수, 이수, 오진영, 미수, 장석훈, 이수. 답은 3번입니다. 9번 당회사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아래 보기와 같이 특별 자격수당을 자격 취득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기와 같이 특별 자격수당 지급 시 그 지급액은 얼마인가? 퇴사자는 제외한다. 어디 가서 봐요? 오, 네. 인사기록 카드 1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려면 이렇게 하나하나 봐야 되죠?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렇죠. 사원 정보 현황.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찾아야죠. 자격 면허 탭으로 오시고요. 1, 4분기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원입니다. 자, 그럼 자격증 ERP부터 보겠습니다. ERP 정보관리사 2급.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1, 4분기 자격증을 취득한 사원만 보는 거죠. 퇴사자 제외 버튼 꾹 누르시고요. 그러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렬 및 소개 버튼이 있습니다. 정렬 및 소개. 취득일 요것만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적용. 그러면 취득한 순서대로 정렬이 됐어요. 그럼 1, 4분기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1월 여기네요. 여기에서 수당 여부가 비해당이면 안 줍니다. 해당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사람이네요. 자, 그러면 곱하기 4. 이번에는 PAC, 즉 프리젠테이션 능력 인증 자격이에요. 자, 그러면 자격증 눌러서 900번이네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렬을 앞에서 해놨기 때문에 정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비해당이 있어요. 자, 비해당 빼고 하나, 둘, 셋 곱하기 3. 3만원 곱하기 4 하니까 12만원. 25,000원 곱하기 3 하니까 75,000원. 그러면 195,000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 놓을 거예요. 되돌려 놓으려면 그렇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렬, 소개, 설정 해제하셔도 되고요. 네. 자, 요 부분 삭제.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시면 됩니다. 10번. 회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모든 사업장 대해 만 10년 이상 장기 근속에 대해 특별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총 지급한 특별 근속수당은 얼마인가? 퇴사자는 제외, 미만 일수 올리고 이전 경력은 제외한다. 자, 메뉴바 열으셔서요. 근속 연수 현황 클릭해 주세요.
모든 사업장이니까 사업장은 선택 안 합니다. 자, 기준은 2023년, 그렇죠. 1월 1일. 퇴사자 제외입니다. 미만 일수 올리고요. 경력 제외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체크하시고 10년에서 15년 미만이니까 15년 이하 보시면 되겠죠? 자,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 15년 이상이니까 20년 이하 눌러서 두 사람. 그러면 50만원과 30만원. 답은 80만원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